55세, 은퇴 자금 제로에서 시작하는 희망의 전략.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 절망의 순간에서 찾은 희망.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축 통장에 100만 원도 없습니다. 이제 55세인데 은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융 전문가 레인 마틴슨에게 가장 자주 들어오는 상담 요청이다. 절망에 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오는 50대, 60대들. 그들은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젊었을 때는 그냥 하루하루 살기 바빴어요. 월급으로 집세 내고 애들 학비 대고 생활비 쓰다 보니 어느새 이 나이가 됐네요. 주변에서는 은퇴 준비하라고 하는데 지금 시작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지만 마틴스는 단호하게 말한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현실적 희망의 근거. 통계는 이런 상황이 결코 드물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경우 55세 이상 성인 중 상당수가 은퇴 자금을 거의 저축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청년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자녀 교육비, 주택 구입비, 부모 부양비 등으로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는 미룬 채 살아온 것이다. 하지만 55세라면 아직 15년이 남았습니다. 60세라면 10년이 있고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틴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수많은 늦은 시작 사례들을 성공으로 이끌어본 경험이 있었다. 그 일부 냉혹한 진단과 새로운 인식, 가장 큰 자산을 재발견하라.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틴슨이 상담자들에게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다. 대부분은 집이라고 답한다. 하지만 정답은 다르다.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소득 창출 능력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실제로 55세에서 70세까지 15년간 지속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상당한 자금을 축적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능력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하느냐에 있다. 저소득자라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고소득자 중에서도 저축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지키느냐입니다. 지출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마틴스는 조지 클레이슨의 명언을 인용한다. 우리가 필수 지출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우리가 반대하지 않는 한 항상 수입과 같아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다. 수입이 늘면 지출도 그에 맞춰 늘어난다. 월급이 200만 원일 때는 200만 원에 맞춰 살고 300만 원이 되면 300만 원에 맞춰 산다. 그 결과 저축은 항상 다음 달에 미뤄진다. 효과적으로 반대하려면 명확한 계획과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30일 지출 추적의 마법. 실제 변화는 현실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마틴슨이 모든 고객에게 권하는 것은 30일 지출 추적이다. 모든 지출을 기록하세요. 커피 한 잔, 주차비, 택시비까지 모든 것을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종이에 적어도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쓸데없는 곳에 쓰고 있다는 것이다. 한 상담 사례를 보면 60세 남성이 한 달간 지출을 추적한 결과 매일 사먹는 점심값만으로 월 30만 원, 습관적으로 사는 복권에 월 15만 원, 거의 보지 않는 케이블 TV와 구독 서비스에 월 8만 원을 쓰고 있었다. 단순히 이 세 항목만 줄여도 월 53만 원, 연간 636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습니다. 예산은 당신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2부 창의적 돌파구 찾기. 주거비 혁신 첫 번째 성공 사례. 마틴스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공유한다. 대학 시절 아내와 두 어린 자녀가 있었지만 첫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이 필요했던 시절의 이야기다. 가장 큰 지출은 월세였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1년간 월세를 안 낼 방법이 없을까? 일반적인 해결책은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것이지만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어린 자녀 둘까지 있어서 현실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찾은 해답은 라이브인 케어기버 라이브-인 캐기버, 즉 거주형 간병인이었다. 아내가 이전에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어르신 중에 라이브인 도우미가 필요한 분이 계실까?
라고 생각했죠. 당시는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라 신문 광고를 냈는데 놀랍게도 6가족이나 연락이 왔다. 그중 한 가족을 만나 계약을 성사시켰다. 90대 뇌졸중 후유증이 있는 할아버지의 집 지하층에서 살면서 아내가 식사 준비와 간병을 담당했다. 대가로 방세, 생활비, 공과금이 면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월 60만 원의 추가 수입까지 얻었다. 1년 후 우리는 첫 주택 구입을 위한 계약금을 모을 수 있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을 겁니다. 세대 간 협력 두 번째 성공 사례. 또 다른 사례는 61세 부부의 이야기다. 은퇴 자금은 거의 없었지만 남편의 수입은 인생 최고 수준이었다. 문제는 지출도 그에 맞춰 높다는 것이었다.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과감한 다운사이징과 세대 간 협력이었다. 큰 2층 집을 팔고 대학에 다니면서 2세 아이를 키우는 딸의 집에 방을 얻어 들어갔어요. 3년 계획이었다. 딸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손자를 돌보고 딸은 보육비를 절약하고 부모는 지출을 70%나 줄일 수 있었다. 3년간 소득의 70%를 저축했어요. 그 후 유지비가 적게 드는 1층 아파트로 이사했고 은퇴 자금 문제를 해결했죠. 이는 단순한 주거비 절약을 넘어서는 창의적 해결책이었다. 모든 당사자가 윈-윈 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틀을 깨는 사고의 중요성. 이런 사례들이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전통적인 방법에만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자금이 부족하면 더 많이 벌거나 더 적게 써야 한다고만 생각해요. 하지만 진짜 해답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에서 나올 수 있어요. 주거비 절약만이 답은 아니다. 부업, 프리랜서 활동, 재능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중요한 것은 불가능하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3부 시간을 무기로 만드는 전략. 70세는 새로운 65세. 전통적으로 65세는 은퇴 연령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마틴스는 이런 고정관념에 도전한다. 65세 은퇴는 과거의 기준입니다. 현재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70세가 새로운 65세예요. 실제로 현재 65세인 사람이 90세 이상 살 확률은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다. 이는 은퇴 자금 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5년 더 일하는 것만으로도 은퇴 자금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어요. 더 오래 일하는 것의 장점은 단순히 추가 수입만이 아니다. 은퇴 자금을 쓰지 않고 더 늘릴 수 있고 사회보장연금 수령을 늦춤으로써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연금 전략의 중요성. 한국의 국민연금, 미국의 사회보장연금 모두 수령 시기를 늦출수록 월 지급액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조기 수령 대신 정상 수령 시기까지 기다리면 월 수령액이 상당히 늘어나요. 더 나아가 70세까지 늦추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죠. 이는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다.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할 때 월 수령액의 증가는 20년간 지속되므로 총 수령액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건강 가장 중요한 은퇴 자산. 마틴슨이 강조하는 또 다른 핵심 요소는 건강이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은퇴 자산입니다. 좌식 생활은 질병을 부르고 질병은 막대한 의료비를 발생시켜요. 건강한 사람은 더 오래 일할 수 있다. 또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어 은퇴 자금의 압박을 덜 수 있다. 운동과 건강한 식단에 투자하는 것이 어떤 금융상품보다 확실한 수익률을 보장해요. 4부 정신적 자세와 지속적 학습. 신념의 힘. 늦은 시작에 대한 절망감을 극복하는 것이 모든 전략의 전제 조건이다. 마틴스는 엘라 휠러 윌콕스의 명언을 즐겨 인용한다. 단호한 영혼의 굳은 결심을 방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우연도, 운명도, 숙명도 없다. 이는 단순한 정신론이 아니다.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창의적 해결책의 문이 닫힌다. 반대로 가능하다고 믿는 순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고 창의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어요. 지속적 학습의 필요성. 은퇴 계획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다. 세금 전략, 투자 방법, 각종 제도 활용 등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 IRA 401k, 캐치업 기여금 캐치 마이너스업 컨트리뷰션 같은 제도들을 알고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특히 55세 이상에서 가능한 캐치업 기여금은
연간 기여 한도를 추가로 늘려주는 제도로 늦은 시작을 만회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다. 영모기지 HECM의 활용. 마틴슨이 제시하는 마지막 전략은 영모기지다. 62세 이상이고 주택의 50% 이상의 순자산이 있다면 영모기지를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영모기지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받거나 일시금을 받는 제도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매월 상환할 필요가 없고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없애고 추가 수입까지 얻을 수 있어요. 이 하나만으로도 은퇴 계획이 완전히 바뀔 수 있죠. 물론 영모기지에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적절히 활용하면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오부 희망의 메시지와 실행 계획.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들. 마틴슨의 12가지 전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혼자가 아니며 늦지 않았다는 인식. 2. 현재 상황과 남은 시간 파악. 3. 정확한 재정 상황 파악. 4. 30일 지출 추적. 5. 저축률 극대화. 6. 창의적 사고와 틀 깨기. 7. 더 오래 일하기. 8. 사회보장연금 수령 지원. 9. 건강관리. 10. 신념과 의지력. 11. 지속적 학습. 12. 영모기지 등 특별 전략 활용. 이 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30일 지출 추적, 건강관리, 학습 시작 등은 오늘부터라도 가능하다. 성공 사례들의 공통점. 마틴슨이 상담한 수많은 성공 사례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첫째, 현실을 정확히 파악했다. 감정적 절망에 빠지지 않고 냉정하게 숫자를 분석했다. 둘째, 기존의 틀을 벗어났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창의적 해결책을 찾았다. 셋째, 즉시 행동했다. 계획만 세우고 미루지 않았다. 넷째, 포기하지 않았다.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도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마지막 메시지,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55세든 60세든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틴슨의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재정을 통제하세요. 당신의 경험과 지혜를 무기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세요. 12가지 전략 중 하나라도 당신에게 맞는 것이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55세에 시작해서 70세의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맞이한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전략을 세우고 즉시 실행했기 때문이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지금 시작하면 된다. 미국의 금융 전문가 레인 마틴슨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내용이 당신께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